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후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또는 작은 일만 해도 금방 지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과식당에서는 이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피로 증후군 또는 근육통성 내척수염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큰 특징은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피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이 잘 안 되고 머리가 멍한 느낌, 이런 걸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자도 피곤한 증상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하는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리고 근육이나 관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 평상시에도 감기가 걸린 것처럼 몸살 느낌이 지속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벼운 활동 후에도 심한 탈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도 불쾌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고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환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검사나 혈액검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우선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피로가 지속되면서 기억력 집중 저하나 또는 목 아픔 증상, 또는 우리가 이런 데에 있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데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관절통이 있을 경우, 다만 이 관절통은 붓거나 빨개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통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두통 패턴이 바뀌는 경우, 또는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을 했는데 피로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된다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감별 진단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든가 수면무호흡증, 갑상선 질환, 루푸스, 섬유근육통 등과 혼동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의사의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면역계의 문제, 즉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신경계의 이상, 즉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심박수의 불안정과 같은 증상들이 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유익균이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많아지면서 이 외부에서 세균들이 침입하였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장벽이 약해지면서 전신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생성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돼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월경, 폐경, 임신 등도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완치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증상을 줄이는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증을 줄이는 경우에는 이부프로펜이라든가 프로가발린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불면이나 불안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미트리틀린이나 아니면 SSRI와 같은 불안 안정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이나 일상적인 면역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약이 없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내가 이 만성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에너지 조절요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을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내 체력에 맞게 활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동 후에는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운동이 과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로증후군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권고하는 것은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쉬운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걷기 정도로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보완요법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가, 명상, 복식호흡 등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피로감이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과식당에서는 만성 피로증후군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